124조를 잃었대요, 누가. 거짓말 아니야? 봤더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메타버스 올인했다가 124조 날렸다. 마크 주커버그 CEO 순자산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났죠. 72%가 폭락했어요, 메타가. 구 페이스북이.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 미래에 대해서 대표님 모시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옛날엔 페이스북이었고 이번에 이제 메타가 됐는데 메타의 주가를 볼게요. 이게 지금 10년짜리 차트거든요. 이제 90달러가 됐어요. 90달러가. 근데 이게 고점까지 갔을 때는 코로나 끝나고 쫙 전 세계 막 자산 올라갈 때는 350달러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에 진짜 나스닥 불패 상징 같았던 주식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2020년 코로나 때가 170달러.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16년 이전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혹하거든요, 저 같은 주린이들은. 네. 아, 야, 이거 많이 빠진 것 같다.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왜 이렇게 됐을까? 메타가 3분의 1 토막이 났을까? 요거를 주린이들 입장에서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공부하려고. 광고 시장이 말라서 메타가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사업 손실이 이것만 13조가 났다. 그리고 최근에 저 그거 보고 놀랐는데 호날두가 인스타 팔로워가 뭐 300만 명이 갑자기 날라갔대요. 오. 이게 사고 나가지고. 저 이거 보면 생각났던 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카카오 그 센터 불났던 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왜 이래? 불안한 느낌 주는 거? 네. 약간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주 수익 창출원인 광고 시장이 안 좋고 성과는 또 신사업에서 못 내고 있고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메타가 진짜 SNS 제국을 갖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주린이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메타의 주가 폭락이 이렇게 설명이 될까? 일단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기사로는 세 가지가 나왔죠. 말라버린 광고 시장 나왔고,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큰 손실, 네. 그다음에 인스타도 이제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지워가 보면 주가 하락의 이유가 아닌 것 같은 거. 네, 네. 인스타 먹통, 요거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도 사고 났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뭐 주가 조금 빠졌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네. 메타는 70% 빠졌다는 거는 요거 하나 때문만은 아마 아닐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말라버린 광고 시장. 그래서 광고 시장이 침체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회사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네. 사실 이미 작년부터인데 지금 아직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재밌는 게 있어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맞춤형 광고까지 어려워지자. 네네. 저게 정답이거든요. 저게 더 큰 거예요? 네. 저게 아주 중요한 거고, 먼저 메타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메타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소셜미디어에다가 네. 거기다가 기업들한테 광고하십시오. 소상공인한테 광고하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버는 모델을 가지고 있죠. 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 다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애플한테 뭘 받아오냐 하면 사용자 데이터를 받아오거든요. 구글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주로 뭘 보는지? 그렇죠.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도 핸드폰 갖고 계실 거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듣고 있거든요, 핸드폰이. 그 광고 약간에 들어있어요, 이미. 진짜요? 핸드폰 갤럭시에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메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메타 관련된 광고가 정말 뜹니다. 와, 소름. 호날두 진짜요? 광고가 뜰 거예요. 정말 듣거든요. 그게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어디로 가는지 GPS 보죠? 인터넷으로 검색했죠? 그 다음에 뭐 구매했는지 돈 어디로 나갔는지 알죠? 얘가 월급 얼마 들어왔는지 알죠?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다 어떤 광고를 때려야 광고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광고를 누군가 구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애플이나 구글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고객이잖아. 내 핸드폰 써서 받은 내 데이터인데 왜 줘, 내가 너한테? 네. 근데 지금까지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꼴 사나웠던 거야. 팀쿡이 볼 때는. 우리가 죽도록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거 가져가서 돈 다 벌고 있어요. 그렇죠. 저커버그가 세계 1등 부자 뭐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주지 마 이제.
끊었거든요, 작년에. 끊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메타 여러분들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미국에 있는 왓츠앱 이렇게 세 가지가 얘네 주요 패밀리 앱인데 그 앱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광고가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게 많이 뜨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는. 아무 정보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환율이 떨어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광고를 거기다가 잘 안 하겠죠. 또는 광고 단가를 낮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메타가 돈을 못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데 이걸 저커버그는 어떻게 타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가지고 돈을 잘 벌려고 했는데 이 구글, 애플 요놈들이 평생 이렇게 모두에게 데이터를 평등하게 공급한 것처럼 해놓고는 안 줘. 싹 닫아버리네?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플랫폼, 그 다음에 나만의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게 향후에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린다도 물론 당연한 이유가 되지만 그 시장이 열렸을 때 이 메타버스의 일종인 VR 기기의 시장 점유율 1등인 회사가 메타 플랫폼스거든요. 네. 오큘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그거를 얘네가 독식하고자 그래서 그래 좋아 애플, 구글 니네들 10몇 년 동안 스마트폰으로 돈 벌었지 오케이 VR 시대가 되면 우리가 돈 벌게 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죠. 쉬운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해가지고는 답이 없네. 답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 광고 수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그거 듣는 건 좀 충격이다. 진짜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자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광고가 정말 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 시계에 대해서 팀장님이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갤럭시 워치 좋지 않아요? 뭐 애플 워치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갤럭시 워치보다는 애플 워치가 좋은데 이 얘기하면 내일 반드시 애플 워치 광고가 뜹니다. 정말 미쳤어. 결국에 핵심은 메타는 의존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의존적인 비즈니스를 끊기 위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고 싶은데 여긴 돈은 이건 계속 잡아먹고 기존에 하던 거는 의존적이었던데 그 의존관계가 끊어지면서 여기서 계속 전환율이 떨어지고 수익이 덜 나고. 맞아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근데 이 와중에 미국 그 빅테크 중에 선방하고 있는 게 있대요. 약세장서 더 빛난 애플의 저력. 아마존, 알파벳이 구글이죠. 그렇죠. 메타, 좀 전에 얘기했던 페이스북, 옛날 페이스북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실적이 더 좋아. 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랐다. 경기 침체 뚫고 사상 최대 이익, 아마존 실적을 압도했다. 미 증시 2% 이상 랠리인데 당연히 애플이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애플 실적이 좋고 애플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 전체 증시도 이제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미국 시가총액 1등 애플이 저력이 있는데 왜 실적이 계속 잘 돼요? 저는 이제 애플 기기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속언지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앱등이라고 하잖아요. 속어. 그것만 쓰려고 하는 충성하는 거야. 그냥 스티브 잡스, 팀 쿡한테 너무 사과를 좋아. 충성하는 거야. 그 충성한다는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브랜드 가치.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매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또는 최근에 이제 애플 또 뭐 가격 올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격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올려도 사니까 줄 서서 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나머지 이제 빅테크들을 보자면 뭐 알파벳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메타도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하고 애플의 가장 큰 차이점. 애플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 제품을?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회사. 광고 같은 걸로 수익 내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될 때는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낮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대로 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초반 고정비만 세팅이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매출이 이익이 전환되는 율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다 손실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애플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애플은 평생 좋을까? 그렇지 않고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가정하면요. 저는 사실 이 경기 앞에 장사는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고객별로 이 소비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고요. 소득의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 초등학생들 요새 아이폰 안 사주면 왕따 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근데 모든 초등학생이 아이폰을 갖고 싶지만 억지로 해서 그치, 100만 그치. 원을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조금 줄어들면 애플의 아이폰을 소비할 수 없거든요. 수요 이탈이 생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음.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애플도 지금보단 떨어질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면에서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메타랑 애플 두 개만 놔두고 본다고 했으면은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둘 다 갖고 있었는데 역시 메타는 안 되네. 근데 애플은 버텼잖아요. 여기에 몰빵해야 되겠다. 얘는 정말 훌륭해. 근데 제가 뭐라 했죠? 경기 침체에 장사 없다. 네. 그럼 얘가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타는 선반영해서 미리 떨어진 거고, 얘네는 경기에 후행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버텼다 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장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광경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아주 장기 투자를 하면 버핏처럼 네. 그러면 다시 강세장이 올 거니까 그때 애플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벌겠지만, 내 이 투자 기간, 목표 투자 기간이 한 2년 이내라고 한다면 애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거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메타에서 한 번 잃고 애플에서 또 한 번 잃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이네요 라고 한번 해주셨는데, 강남 아파트도 앞으로 다시 강세장이 되면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안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이거는 무조건 안 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기간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애플도 사고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뭘 사도 잃게 되는 거죠. 너무 똑같다. 진짜. 맞아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빅테크 많이 빠졌다. 이제 빅테크는 메타, 구글, 엔비디아 다 나가 떨어지고 애플이랑 테슬라만 남나? 메타 다시 사는 거 언제쯤이면 안전할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일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거고, 이거 지금 매수 기회인가요? 네? 지금 이거 사야 되나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주식 유튜브의 모든 거는 저걸로 귀결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주식이 빅테크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빅테크가 좋아. 여기 안에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사도 괜찮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기술주, 성장주 중에 가장 먼저 속아내야 하는 방법은 코로나 시작 이전 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메타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괜찮은 상황일 수 있는데, 네. 꼭 빅테크만 사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내가 저커버그면 그렇네. 메타만 갖고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주식을 사도 괜찮을 것이고, 아마 그럼 빅테크를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이 빅테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빅테크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서가 아닐 거예요. 과거에 많이 올랐어요. 오르니까 오르는 거 사고 싶다, 얘는 오르기만 하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얘 왜 올랐지? 그렇네. 지금까지 오른 이유가 뭐지? 테슬라는 뭐 이런 기능이 있어, 뭐 메타는 이런 걸 잘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아니고 그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고,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빅테크가 향후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이 회사들이 없어지거나 이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랑 아주 다른 얘기인데, 과거부터 어떤 특정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큰 주도주를 형성해가지고 몇 배 이상씩 오른,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잘 된 적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게 뭐냐면은 조선주였어요. 조선주가 회복해서, 제가 조선이 좋다라고 최근에 한 작년 말 정도부터 얘기가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15년 가까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았던 게 2011년, 12년에 차화정, 이른바 자동차나 화학 정유 이런 건데, 자동차 아직까지 안 좋고요. 10년간. 그리고 화학 정유 최근에 조금 좋아졌죠. 10년 만에. 그 다음 좋았던 게 2015년, 16년에 게임주, 바이오주, 화장품주. 그 이후에 7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이 어떤 산업을 이루고 그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좋아졌을 때 둘 다 잘 됐을 때 주가가 몇 배씩 하고 그게 주도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면 이 산업이라는 것도 하락세를 겪을 거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사람들의 관심은 또 그거보다 훨씬 그치. 낮게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흐름이 이렇다면 투자자의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까지 간 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일은 현재까지 없다는 거예요. 최소 10년. 그러면 2021년이 고점이었잖아요. 2021년 상반기가 네. 빅테크의 고점. 네. 근데 2023년에 이게 다시 오를까? 예전처럼? 근데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그 고점 대비 2년 전에 이만큼이었으니까 최소 여기까지만 올라도 메타가 아까 350불까지만 올라도 이거 세 답을 나는 거 아니야? 되게 쉽겠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업종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훨씬 높더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회사들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도주가 됐다는 거는 뭔가 세상에 새로운 걸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다. 그러면 야 진짜 카카오 미쳤다. 네이버 미쳤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써.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줬던 거잖아요. 네. 그 산업이 새롭게 등장하고 가치가 생긴 건 맞는데 투자는 그 욕심이 결합이 되면서 그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빠졌을 때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렇죠. 사항이 또 돼버렸으니까.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답을짜리 주식은 있어요. 있는데 10답을짜리 주식이 10답을 친 다음에는 반드시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고요. 네. 그럼 100답을짜리도 있지 않느냐? 있죠. 예를 들면 테슬라 100답을이에요. 아마존 그러네. 100답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2,000개 정도 있고요. 미국 주식이 몇만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2개의 사례를 가지고 야 테슬라 봐라 100배 올랐잖아. 그런 게 왜 없다고 그래? 아니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찾기가 힘들다. 확률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그런데 왜 그것만 하려고 하느냐? 그럼 꼭 빅테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전혀 없죠. 돈 버는 거야 뭐 빅테크가 벌어주는 돈에 금태 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보시는 분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현대차 더 기다려야 되나요? 현대차가 원래 내연기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내연기관으로 해갖고 막 제네시스 나오고 잘 됐어요. 이미 영위하던 사업 범위에서 조금 잘 되는 정도로는 막 많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에 현대차에서 그 아이오닉이랑 기아차는 EV6 이런 거 만들어갖고 파는데 그렇죠. 그게 엄청 잘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기존의 전통적 사업 영역에 하나가 더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물론 아주 그렇게 정확치는 않은 게 네. 전기차를 한 대 팔면 내연기관차 하나 덜 팔릴 거기 때문에 아예 새로 붙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좋게 봐요. 대표님 천재 아니야? 와 미쳤다 진짜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이거 가지고요? 수요가 똑같다는 거잖아. 차 수요가.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약간 허술해 보여가지고. 제네시스 탄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 뭐 타시는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이름 나온 거니까 제네시스 네. 탔는데 네. 아이오닉이 나왔어. 한 대 더 놔 또 내가. 난 전기차도 필요해. 그렇진 않지 보통. 그렇다면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저는 근데 현대차를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의 전체 이 글로벌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내외 돼요. 대단하다. 근데 이 전기차 부분 있잖아요.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비자들이 볼 때 자동차 내연기관차 살 때는 현대차는 그냥 중저가의 그냥 아시아차야. 가성비 모델. 근데 내가 뭔가 이유로 전기차를 고르기로 했다면 이 회사가 잘 만들어. 또는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잘 못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그렇죠. 하이브리드만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필요 없어. 전기차 사야 돼. 라고 했으면 도요타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현대차의 점유율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이슈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사적인 감정인데 이 정의선 회장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적으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 진짜 친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분 어쨌든 재벌 3세잖아요. 그렇죠. 재벌 2세까지만 내려가도 실제로 경영을 정말 잘한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 그쵸? 맞아. 근데 뭐 정몽구 회장님 잘했죠.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잘했죠. 네. 그 되게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삼성이랑 현대차가 잘 된 거고 그럼 이제 3세로 내려갑니다. 정의선 회장님은 상당히 잘했어요. 진짜? 그분이 사실 제네시스 만든 거고요. 그분이 전기차 훨씬 전부터 그 회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올린 사람이고 이 도요타가
도요타만 만들다가 렉서스를 만들면서 한 단계 올라갔단 말이에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그렇죠. 렉서스라는. 네. 똑같이 했어요. 제네시스, 현대차 가다가 그러네. 제네시스를 내고 투 브랜드로 갔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금처럼 환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좋은 상황이었어요. 음. 그러면 내가 물건 하나 파는데 그냥 꽁으로 몇 천만 원씩 더 들어와. 그러면 그냥 좋아하고 그 돈을 펑펑 쓰게 마련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할인으로 다 때렸어요. 내가 환율로 버는 걸 할인이랑 뭐 무제한 프로모션, 무제한 AS, 뭐 리콜 이런 거 다 때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싼 거야, 이 차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쫙 끌어올리면서 보니까 그 전에 휴온다이 이거 뭐 이랬는데 타보니까 사실 가성비가 괜찮아.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저 아우디 출신의 이제 피터 슐라이어라고 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손수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의 시대를 미리 준비한 것도 정의선 회장의 뭔가 리더십,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아주 좋아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있진 않죠. 저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시 3000 시대, 코스피 4000 시대를 끌어간다면 삼성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현대차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돌고 도는 주도주가 있다. 조선주, 차화정, 뭐 바이오,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주도하는 큰 성장을 일으켜내는 새로운 산업군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다음엔 뭐지? 빅테크가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찾나요? 저는 일단 잘 못 찾아요. 다만 제가 올해 상반기 이름 만들어진 게 태조 이방원. 네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네. 그때 막 이거는 뭐 제2의 뭐 그런 빅테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저한테 그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닐 확률이 높다.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래를 어떻게 알고 5개나 찍냐.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났어요.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뭐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차전지 빼고는 다 나가리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5개 중에 4개를 맞힌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주식, 정말 많은 업종 중에서 5개를 꼽는 거는 예를 들면 2,000개 중에 5개, 업종이 5개니까 한 10개라고 치죠. 네. 그러면 10분의 2,000이 쉽냐? 80% 5개 중에 4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냐?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렇네. 봤을 아니라고 때 말하는 게 쉽네.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고 그렇지 않은 다른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2의 테슬라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한 10답을 이상 주식으로 보면 저희 회사는 10답을 난 주식은 한 4번,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그럼 그 공통점을 보면 되겠구나. 네, 그 공통점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데 그 주식이 앞으로 10답을 날지 안 날지를 보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어야 되고요. 따분해야 되고 별로 잘 못해야 돼. 아주 큰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업력은 막 한 20, 30년 되는데 항상 헤매고 뭐, 있어요. 고만고만. 네, 고만고만 그냥 흑자, 적자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있잖아요. 헤매. 그래, 아무도 잘 관심이 없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야. 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10배가 날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회사의 본질 가치, 펀더멘탈도 올라가야 되고 관심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일단 관심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해결됐죠. 두 번째는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관심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20년 동안 이 회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될 수가 있냐고. 보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 새로운 걸 시작해야 돼요. 메타처럼 예를 들면 메타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봤는데 여전히 광고에서 고만고만해 죽을 쓰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 오큘러스라는 VR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해야 돼요. 신규 사업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신규 사업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약간 사람들이 딱 듣자마자 요거 좀 뭔가 가슴이 왈랑왈랑 하는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시멘트를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겠습니다. 두근거리지 않는데. 네. 근데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는 무인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에다가 뭔가 사람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 대단한데 뭔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런 걸 하나 붙여야 되고요. 그런 게 붙으면 일단 주가는 올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던 주식인데 뭔가 그렇네. 생겼으니까 올라.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0배가 가는 주식은 관심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 본질 가치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업이 돈을 벌어주면 됩니다. 이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한 10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는 그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은 IT 외주업이었어요. IT 외주업 진짜 돈 못 벌거든요. 을 진짜 중에 을이야. 들어도 재미없다, 네. 진짜. 그 회사가 뭘 시작했냐면 식자재 새벽 배송을 시작했어요. 어? 약간 있어 보이죠? 요새 네.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네. 근데 이 회사가 그걸로 대박을 쳐요. 이른바 대박. 쿠팡 마켓컬리랑 비교가 되는 오아시스라는 걸. 오아시스가 원래 IT 외주 하던데요? 네. 오아시스의 모 회사가. 나 몰랐어, 나. 근데 지금 오아시스는 잘 아시잖아요. 오아시스 알아요. 사람들 많이 쓰고 네. 걔네들은 쿠팡이나 마켓컬리보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이익률은 훨씬 높아요. 돈 잘 벌어요. 그게 되니까 대박 그 삼박자가 되니까 주가 10배 난 거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네. 회사였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동영상 편집기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다 휴대폰으로 영상 찍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유튜브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막 편집하잖아요. 근데 그 분야의 점유율이 높은 걸 갑자기 빵 터트린 거예요. 모바일 동영상 편집기? 와, 섹시해. 근데 기존에 하던 사업, 야, 그거 재미없어. 근데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해? 그게 또 10배 났거든요. 그거는 키네마스터라는 회사예요. 키네마스터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 분야에서는 핸드폰으로 하는 편집기 중에서는 1등이에요. 네. 그런 거를 찾아내면 10배가 가더라. 이래서 기업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만 보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지역만 봐요. 아파트는. 그렇죠. 구해줘얼부에 재테크 고민을 보내주세요. 사연 신청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연 신청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검색창에 월부.com 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짠 투자 매물 코칭하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구해줘얼부 사연 신청이 있거든요. 저걸 누르세요. 벌써 이렇게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글쓰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유료 상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유료 아니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